반갑습니다. SMAT B 모듈 파트 2의 세 번째 챕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챕터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고요. CRM의 핵심 개념과 성공적인 CRM 전략에 대한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는 마케팅 변화를 이해해야 하고요. 각 마케팅의 특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CRM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CRM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CRM이 성공하고 또는 실패하는 요인을 구분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RM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고객과 관계를 맺는 관리죠. CRM의 핵심 개념은 고객 가치 향상을 통해서, 고객과의 가치 향상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고객을 분별해서 세분화하고자 하는 거고요. 개별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고객들에 맞춰서 그 고객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면서 이 고객이 우리 기업과 오랜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걸 CRM이라고 합니다. 고객 관계에서는 순환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장기간으로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CRM의 활동은 전사적인 통합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만, 회계팀은 회계만, 홍보팀은 홍보만 이렇게 운영되었다고 하면 CRM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는 전 부서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다 함께 하면서 고객 관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게 추후에 가면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로 활용되게 되는데, 이런 걸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기업의 최대의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CRM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 점유율보다 여러분 고객 점유율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점유율은 뭐고 고객 점유율은 뭔지 살펴볼까요? 시장 점유율은 경쟁 시장에서 어떠한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상품의 총 판매량 가운데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시장 점거율이라 하기도 하고요. 시장 점유율은 어떤 산업의 독점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유력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의 비중을 두라고 했는데, 고객 점유율은 뭘까요?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특정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는 돈 중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내가 몇 퍼센트의 돈을 썼을까 하는 비율입니다. 일정 시장의 경쟁사 대비 매출에 관심을 두는 시장 점유율과는 좀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의 평생에 이 브랜드의 어떤 이 자사의 상품에 얼만큼의 가치를 두고 관계를 강화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썼는지 서비스를 이용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고객 유치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는 마케팅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CRM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의 비중을 두고 있고요. 고객 획득보다는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판매보다는 고객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전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치 있는 고객을 분별하고 세분화한다. 고객 가치 향상을 통한 기업 수익성을 극대화가 목적이다. 새로운 정보 가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순간순간의 고객 정보를 취한다.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통합된 마케팅, 세일즈 및 고객 서비스 전략을 통해서 개별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새로운 정보 가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순간순간 고객 정보를 취하나요? 이게 틀렸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우리가 CRM은 신규 고객 획득, 기존 고객의 개발, 우수 고객의 유지 같은 걸 모두 다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CRM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우리 이 서비스가 기업에서 서비스 전략을 어떻게 진화시켰는지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소비 환경, 고객 관점, 마케팅, 고객 관계, 고객 관리로 나누고요. 판매 중심이었던 시절, CS가 중심이었던 시절, 데이터베이스가 중점이 되던 시절, CRM이 중점이 되던 시절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매가 중심일 때는요, 모두 다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었어요. 배고파, 신발이 필요해, 겉옷이 필요해, 뭐 이렇게 좀 동질적인 욕구가 있었고요. 수동적인 구매를 했었고요. 매스 마케팅이라서 대중적인 마케팅이었어요. 그냥 물건이 있으면 그냥 다 가서 똑같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전체 시장에 일방적 공급을 하던 시대였고요. 제품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제품 중심의 마케팅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CS 중심으로 좀 넘어갑니다. 동질적인 욕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검정 고무신 하나를 획득했어요. 근데 나는 옷을 입으니까 검정 고무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난 흰 고무신이 필요해. 이렇게 이질적인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조금 만들어지고 물건의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선택적 구매가 좀 가능해졌고요. 이때부터는 타겟 마케팅, 니치 마케팅이라는 것이 좀 가능해지던 시절에는 CS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그래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일방적인 관계였고요. 직접 마케팅과 좀 표적 마케팅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시대로 가면요. 개성 욕구가 넘쳐요. 나는 장화도 필요하고 나는 샌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변해갔고요. 소비자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 샌들을 구매했던 사람이 앞으로 내년에도 샌들을 구매할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던 시장이었고요. 그룹화된 고객과 그래도 일방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CRM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기존의 기본 욕구 이외에 부가가치의 욕구가 발생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까지가 더 나는 이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가가치적인 욕구가 발생했고요. 굉장히 능동적인 파트너십이 고객 관점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건은 동일하더라도요. 고객은 기업과 내가 1대1로 만난다는 느낌을 받기를 희망하죠. 내가 이 기업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기저가 1대1의 마케팅으로 변화하죠. 그리고 개별 고객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챗봇이라든지 뭐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고객들의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고객지향적 마케팅이 전사적 통합 관리로 바뀝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한 고객 때문에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의 흥망성쇠가 정해질까요? 사실 요새는 다양한 미디어나 자기의 의견들을 모두 다 표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CRM 마케팅은 본격적으로 굉장히 더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마케팅도 시대별로 변화가 있습니다. 제품 중심의 마케팅, 직접 마케팅, 타겟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 지향 마케팅인데요.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제품 중심의 마케팅은 우수한 제품만 있으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빵집은 맛있는 빵만 있으면 됐고요. 옷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옷이었으면 됐고요. 그래서 우수한 제품이면 됐습니다. 직접 마케팅 시대에는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실제로 보여주고 자세한 설명해서 판매하는 방문 판매 마케팅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는요, 화장품을요, 직접 집으로 갖고 오셔서 이만큼 늘어놓으신 다음에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샘플을 발라보시고 팩도 해주시고 그리고 구매를 했었어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도 방문 판매라는 걸 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타겟 마케팅이에요. 목표 고객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던 시대였고요. 고객을 세분화하고 목표 고객을 설정해서 마케팅 컨셉을 제시하는 시대로 변모합니다. 자, 이러고 시대가 또 변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으로 넘어가는데요. 뭐가 중요해졌어요? 이 위의 시대보다 고객의 데이터가 중요해졌어요. 보통 DB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졌어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30대 남성, 아니면 경기도에 사는 20대 여성, 30대 남성, 50대 주부,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의 정보에 따라서 내가 맞춤형 고객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고객 정보, 산업 정보, 기업 내부 정보, 시장 정보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기존의 기반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객 지향 마케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태어났는데 고객 지향 마케팅만 경험해 본 친구들은 사실 앞에 제품 중심이었던 뭐 이런 시대를 사실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제품이 좋으면 무조건 사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 시대가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객 지향적 마케팅의 시대를 살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는요, 시장 분석부터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전체적인 마케팅 활동에서 고객의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동기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반의 기조도 연구하고요. 그럼 그걸 구매하고 재구매하는 사람들의 니즈는 뭔지 이런 다차원적인 것을 다 연구하고 그걸 전체 마케팅에 함께 추려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고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비교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CRM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판매 중심일 때는요,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물건만 팔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속적, 장기적 관계 마케팅으로 CS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계 강화보다 마케팅 활동의 성과가 중시됐고요. 여기는 좀 장기적인 수익성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상호작용은요. 여기는 뭐 산발적이고 통합되지 않아서 일괄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CRM으로 오면 그래도 연속적이고 모든 채널, 상품, 서비스에 거쳐서 통합성, 일관성을 좀 확보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지식이나 공유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나 영업 단위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CS 중심으로 가면 전사적으로 좀 공유되고요. 조직이 좀 훈련되고 학습되기 시작해요. 프로세스를 보면 새로운 정보의 발견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취해서 연결성이 떨어지고 순간순간적인 걸 보여줬다면 그래도 CS 중심 시대로 오면 신규 고객도 획득해야 되고 기존 고객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고객은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순환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도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매스 마케팅과 CS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매스 마케팅, 대중 마케팅이에요. 고객은 그냥 판매의 대상입니다. CS 중심으로 오면 고객이 동반자로 바뀌어요. 자, 이때는요, 그냥 판로를 확장하는 거, 세일즈 할 곳이 많으면 돼요. 이때는 고객과 관계가 중시되고요. 목표 고객은 불특정 다수예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 팔리면 됩니다. 여기는 고객 개개인으로 볼 수 있고요. 마케팅의 성과는 시장 점유율. 그런데 우리 CRM으로 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고객 점유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 방법 일방적이고요. 그래도 CS는 쌍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자, 경제적인 효과는 규모의 경쟁. 뭐 원가를 절약하는 방법은 많이 만들면 원가가 절약되죠. 많이 수입해서 많이 만들어서 팔면. 근데 CS 중심으로 가면 범위의 경제를 하게 됩니다. 자, 마케팅 활동은 일에 한 가지 상품에 한해서만 하고요. 일에 한 명의 고객.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대상은 상품이 차별화였다면 지금은 고객이 차별화인 시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될 테니까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한 매스 마케팅과 CRM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매스 마케팅의 기본 자세는 판로 확장이다. CRM의 기본 자세는 중심 고객과의 관계 중시이다. 그 다음에 매스 마케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CRM은 일회에 한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 CRM의 차별화 대상은 상품의 차별화이다. 자, 여러분 고르셨습니까?
네, CRM의 차별화 대상은 고객이 차별화 대상이 되는 거죠. 상품의 차별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응용해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점점 더 CRM이 확장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에 그렇습니다. 제품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경쟁은 너무 초단위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객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객 유지의 육성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CRM을. 고객의 가치 창출과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CRM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세분화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일방적으로 제품을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는 매스 마케팅의 시대가 아니고 차별화되고 1대1의 마케팅으로 변모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점점 세분화하고 차별화해서 고객들이 느낄 때, 아, 이 서비스가 나의 개별화된 어떤 만족감을 높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CRM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고객 수익성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고객에 따라서 전략적 고객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게 해주고요. 과학적 수단을 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새는 분석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더 고객 세분화와 차별화를 해주고 있지요. 자, 고객 확보 전략입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우량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에서부터 잠재 고객까지, 우량 고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밑에서 또 계속 잠재 고객들이 우리 고객이 돼주어야 하잖아요. 이 잠재 고객도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으로 MGN 기법이라는 건데요. 기존 고객으로부터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활동을 MGM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객 유지 전략을 펼쳐야겠죠.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유지해서 계속 가는 고객이 우리한테 신규 고객도 갖다 주고 우리의 로열티도 올려주고 입소문도 내주잖아요. 그래서 CRM은 고객 유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고객 유지 비용을 낮추고 마케팅 비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 관계 모니터링은 기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관계를 분석해서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지 전략을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CRM의 필요성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다빈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RM은 어떤 전략으로 계획을 세울까요? 첫 번째, 환경 분석을 합니다. 거시경제, 미시경제, 수압 분석, STP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 우리 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환경을 분석하고요. 고객 분석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세분화된 고객 평가를 통해서 자사 고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요, 남성분들이 연예인이 아니고서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뭘로 했어요? 비누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로 오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예쁜 광고 모델이 나와요. 그리고 꽃보다 남자나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성들도 세수비누 로 세수하지 않고 클렌징을 사용하기도 하고 화장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드리는 시대가 이상하지 않을 시대로 변모했죠.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이 고객 분석을 통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략 방향을 설정하면요. CRM의 목적과 기대 효과, 이를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활동의 주체들을 설정합니다. 이제 정해졌어요. 우리가 CRM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다양한 세분화를 통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대상 타겟에 맞춰서. 그 다음에 고객 가치를 설정합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상품의 구성이죠. 필요 없는 건 저는 이런 거 다 주는 거 싫은데요. 제가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구상하게 되고요. 서비스 개인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고객의 인적, 심리적 특성들을 고려해서요.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상품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수단을 설계하죠.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 상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우리 지금 정말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에 문 앞에 물건이 배송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요리를 하다가 재료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앞치마 벗고 옛날에 막 다시 나가서 물건을 사와야 됐어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른 어떤 형태, 내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을 바로 배달로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이런 CRM의 전략과 어떤 상품, 마케팅 같은 것들이 모두 발전해 오면서 지금 우리가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변모한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CRM 전략 중에 또 고객 유지 전략이 있어요. 지각된 위험과 구매 후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뭐냐? 지각된 위험은 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걸 내가 잘 입을까? 한두 번밖에 안 입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핑크색 구두를 샀어요. 너무 지금 색깔이 예쁜데 나도 사면서 주저주저 하게 돼요. 내가 이걸 매치해서 입을 옷이 있나? 내가 이걸 어디 신고 가지? 이번에 결혼식이 있는데 거긴 신고 가는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봄이니까 기분 전환 해보자. 근데 내가 사면서 이 지각된 위험을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샀어, 만약에. 근데 한 번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신었어. 사람들이 신발이 너무 예쁘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한번 신고 갔더니 사람들이 신발이 또 과하대? 그러고, 이거 너무 티나? 나 혼자 구매 후에 부조화가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 시켜주는 거예요. 고객이 지각된 위험이나 이거 내가 구매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하는 부분들을 축소시켜 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의 홈쇼핑 시장이 처음 왔을 때는요, 사실 환불 받기도 어려웠고 반품 받기도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지금은 고객님 써보시고 불편하시면 뭐 언제든 교환해 주세요. 아니면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별도로 구매해 주죠. 그런 행동 모든 것들이 지각된 위험이나 구매 후의 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을 하게 해주거나 시연을 하게 해주거나 체험할 수 있게 해봐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구매 후 부조화나 지각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고객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고객이 오랫동안 우리 물건을 사용하고 우리와 오랜 장기간의 고객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탈 가능 고객의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 문제 해결 조치를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30대에 아기 엄마예요. 이제 아이가 신생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들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분유나 기저귀나 아기용품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합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선생님이 50대, 60대가 되면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고객들이 유입돼야 되고 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게 시대별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물건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장기간으로 쓰는 물건들도 있죠.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왜 이탈하는지를 예측해서 그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어떤 선제 조치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 제품에는 이런 기능이 좀 빠져 있어요 하는 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객들이 이탈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활성화 전략. 이탈은 안 해요. 그래서 고객이 있지만 고객이 물건 구매가 뜸합니다. 사실 20대에는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신발을 봐도 빨간색도 예쁘고 검은색도 필요한 것 같고 초록색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상품이고 마케팅이고 막 너무 기뻤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운동화가 있으니까 굳이 운동화를 다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연령대별로. 그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물건의 구매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 같은 걸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촉 행사, 그 다음에 서비스 사용 빈도를 좀 향상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면기가 있죠. 고객이 매번 끝도 없이 무언가를 구매하진 않잖아요. 그 휴면기에 대한 고객의 이벤트 같은 것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전략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굉장히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어요. 어느 제품이나 다 있겠죠. 그 다음에
굳이 새로운 물건을 도전하지 않으려는 유형의 고객들도 있어요. 그걸 장기간 사용하거나 그거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고객도 있고,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고객도 있고, 뭐 사실은 고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충성 고객은 우리한테 뭐 평생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 제품을 구매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충성 고객은 좀 따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충성 고객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로 고객 관계를 강화합니다. 고객님은 우리의 굉장히 VIP시고 로열티 고객이십니다. 그러면 이 로열티 고객이 유지할 수 있는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또 잘 만들어야 성공적인 CRM 전략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 고객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제안 같은 것도 하고요. 적절한 또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공적인 CRM 전략 중에서 교차 판매 전략이 있습니다. 고객이 이용 중인 상품 라인과 교차 판매 가능한 라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쓰고 계신 제품이 이런 건데요. 이거의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내시는 가격 그대로 요걸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시는 가격에서 월 10,000원만 더 추가하시면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신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상품 라인을 교체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렌탈 서비스를 할 때 이런 교차 판매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판매 전략인데요. 고객 정보를 통해서 추가 구매력을 지닌 고객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구매량을 증가시키거나 구매품의 등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고 유도합니다. 추가 판매 전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마트에서 장 보고 이렇게 나갈 때 계산대 옆에 굉장히 뭐 젤리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작은 금액의 상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트에 타고 있던 아이가 뭐 젤리 하나를 집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한 카트에 1,000원씩만 더 담아도 굉장히 추가 판매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기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추가 판매 전략 같은 것들을 합니다. 가방을 구매할 때 요새는 가방에 스카프를 매는 전략으로 추가 판매를 유도한다든지 굉장히, 근데 그게 뭐 고객이 싫으면 안 사시겠지만 기분 좋은 업셀링 같은 것들은 고객, 아니면 먼저 말씀하실 경우도 있죠. 저도 스카프 가방에 이렇게 매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 전략이 뭐가 있는지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고객의 재활성화 전략인데요. 거래가 중단된 고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의 이유로. 그래서 고객의 파악과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본 다음에 재거래 유도에 대한 고객별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고객이 계속 유입되면 정말 좋겠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 고객은 또 떠날 수도 있으니까 신규 고객이 그만큼 또 유입돼야 되는데,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거래 경험이 없는 잠재 고객에 대한 구매 유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기존 고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상을 좀 선별해서요. 잠재 고객에게 광고, 할인 쿠폰, 신규 고객 이벤트 행사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다양한 CRM 방법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무언가를 받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성공적인 CRM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CRM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고객 유지를 위해 이탈 가능 고객을 예측해서 사전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고정 고객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한다. 세 번째, 특정 서비스 상품의 고객에게 자사의 다른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네 번째,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 고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상을 검색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 다섯 번째, 과거 고객 재활성화를 위해서 과거 거래 데이터베이스에 거래 중단된 고객은 데이터를 정리하여 없앤다. 자, 정답 고르셨습니까? 맞아요. 데이터를 없애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축적한 데이터인데요. 그죠? 과거 고객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거래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나 촉진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CRM이 매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겠죠. CRM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시험에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요인, 조직 전반에 고객 중심 문화가 확립되어 있으면 정말로 성공하겠죠. 말단 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고객에 대한 어떤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주는 사람의 경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기업이 잘 됐을 때 보면 그게 여실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CRM에 대한 전사적, 통합적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는 지시했는데 현장에서 접점에서 서비스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려한 고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하고 고객에 대한 공정한 차별 대우, 그리고 관련 사업 부서 간의 협력 체제 확립 같은 거, 그다음에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준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CRM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게 있어요. CRM은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제한적인 견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사실 통계 자료나 어떤 분석표가 나와서 우리가 대상을 선별하고 차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만 치부하는 거예요. 진짜 서비스 접점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객 중심 사고가 부족해요. 뭐 예전처럼 고객이 왕이다 이런 시대는 아니어도요. 고객이 그 많은 제품을 놔두고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구매해 준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운동화 브랜드만 해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객에 대한 어떤 중심 사고가 부족해. 이러면 사실 CRM이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이 한 명의 직원 때문에 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애 가치라는 건 선생님이 뭐 어떤 피자 회사 브랜드의 피자를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은 피자를 시켜 먹을 때 그 회사 피자만 먹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먹을 때가 있겠죠. 근데 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피자를 시켜 먹어. 그럼 피자가 5만 원이라고 우리 가정해 볼까요? 근데 한 달에 최소 한 번이에요. 그러면 보통 1년에 20개는 시켜 먹는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40년의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의 생애 가치는 지금 5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의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를 다 가늠하여 이 사람 생애 전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겠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다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불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뭐 적절하지 못한 지원이라든지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이 없으면 이것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재설계하는데 실패했다든지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CRM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굉장히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서 CRM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CRM 시스템의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되지만 경쟁사를 능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객 지원을 개선할 수 있다. 집중된 고객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고객 유지율을 높여준다.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볼까요? 자, 정답은 고객 획득을 위해 비용이 증가되지만 경쟁사를 능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거는 고객 획득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CRM 실행이 일반적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살펴볼까요? CRM은 기술에 기반한 것이란 인식이 약하다. 2번,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 3번, 통합된 데이터가 갖는 힘을 과소평가한다. 4번, 부서 간의 협업이 부족하다. 5번, 최고 경영층이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 우리 뭘까요? 네, CRM 기술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약하다. 보는 인식이 대표적인 실패 원인이라고 우리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 2의 고객관계 관리의 세 번째 챕터인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고객 경험 관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